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관상학 공부 같이 하시죠. 관상학 공부 들어가기 앞서 2월 8일 날 백산 관상학회 정모가 있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난 후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종각에 있는 스타디룸 인입니다. 제가 정모 공지 영상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관상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 한번 보십시오. 사례자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눈하고 눈썹이죠. 눈썹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상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관상학에서 이 눈썹을 뭐로 보냐면 형제공, 보수공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관상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형제공이라는 것은 형제와의 사이, 형제의 관계죠.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 되는지, 뭐 요즘은 하나라든지 안 낳기 때문에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굳이 이 형제의 수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궁,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썹은 자연에 빗대어서 말하자 그러면 초목입니다. 풀과 나무죠. 그리고 지붕에 해당됩니다. 왜 지붕에 해당되면 정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눈이죠. 눈은 집입니다. 정신의 집이죠. 이 집이 있는데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집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눈썹을 지붕에 비합니다. 근데 사례자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게 되면 비가 눈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좋지가 못하죠. 운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자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사납죠. 사나운데 눈썹까지 없다. 이런 눈썹을 관상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케미라고 합니다. 육케미. 6가지 해로운 눈썹. 이런 눈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인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또 형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사회에서의 자기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례자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눈까지 이러니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좀 사납고 그러면 눈썹이 이 초목처럼 부드러워야 좋은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 눈을 상쇄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한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눈이 몇 석 없는다. 눈썹이 없으니 성질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질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성격, 뭐 폭발하는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세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 부인은 눈이 해당되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평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요점하자 그러면 이렇게 눈썹이 보이지 않는 눈을 육케미라고 합니다. 육케미는 해로운 눈썹이다. 운세적으로 좋지 못하다. 특히 젊은 나이에 육케미가 있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